안녕하세요. 주은연입니다. 이번 강은 중년기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년기는 보통 45세, 보통 50세 전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 조금 틀려요.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감소해서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고 폐경이 되는 그 시기가 보통 중년기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아주 액티브하게 하는 시기니까 술 너무 많이 드시죠. 술 먹고 또 야근도 많고 일도 많고 또 불규칙한 생활 되면서 수면이 부족이 되고 이로 인해 살도 막 찌고 이로 인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하여튼 수면 질환이 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후유증이 생겨요. 몸으로 느낀다고요. 첫 번째는 주관 활동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낮에 졸리고 피곤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둔하고 일의 효율이 떨어짐을 느낍니다. 세 번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안 돼 떨어지고요. 네 번째,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짜증이 나죠. 다섯 번째, 의욕이 떨어지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성욕이 감퇴한다. 이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이런 주관활동 장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대사성 질환이 갑자기 탁탁탁 뜨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 당뇨, 통풍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건강검진 들어가면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례입니다. 제 환자 얘기예요. 53세 남성이 대기업 임원이십니다. 이분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왔어요. 저희 병원 어지럼 클리닉. 어지럼으로 오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져요. 90% 이상 환자는 정상입니다. 예, 그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 클리닉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오셔서 하는 말은 전 잠드는 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잘 자는데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면 클리닉에서는 이제 병력 청취가 들어가는데 야간 증상 뭐 물어보냐면요. 잠드는데 얼마 걸려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남성분들은 얘기하죠. 머리만 대문 잔대요. 보통 수면 잠복기라고 하거든요. 30분까지 정상이에요. 근데 5분도 안 걸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시에 자건 일찍 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이분 술 많이 마시는 분이었거든요. 술 마신 날은 더 일찍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12시 자는 거는 굉장히 규칙적인데 깨는 시간이 4, 5시니까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5시간 정도로. 수면 질 어떻습니까? 수면 품질 물어보면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상쾌하지 않아요, 아침에. 근데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남성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야뇨예요, 야뇨. 화장실 가는 거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시나요? 옛날엔 안 갔는데 한 최근 1년 전부터는 주 1, 2회 가고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매일 가네요. 근데 갔다 와 도로 자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고는 들었지만 나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낮 활동을 물어봅니다. 낮에 졸린 거 어떠십니까? 제가 오후에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말할 땐 괜찮은데 듣고 있으려니까 아주 힘듭니다. 우울, 불안, 초조, 감정 이런 건 어떠세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 괜찮아요. 집중력과 기억력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하나 마지막 물어보는 거. 판단력과 실행력 어떠신 것 같아요? 물어봐요. 요새요. 갑자기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머리가 실타래 얽힌 것처럼 복잡해서 좀 일이 더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물어보죠.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우리나라 남성분들 술 물어봐야 됩니다. 술 얼마나 드십니까? 그러면 주 3회. 소주 몇 병 드세요? 그럼 평균 1병? 몇 년 먹었습니까? 15년. 이렇게 얘기하시죠. 커피는요? 한두 잔? 흡연은 끊었고. 운동 뭐 하십니까? 골프 치죠. 고혈압, 고지혈 3년 전부터 진단받았고 가족력, 아버지 고혈압, 뇌졸중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충 이제 저희가 감이 잡혀요. 이분의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불면증이에요. 잠들기 어려운 것도 불면이지만 이 사람은 그거 없죠.
중간에 깨서 못 자는 거 혹은 자주 깨는 거 혹은 아침에 일찍 깨는 거 그리고 못 자는 거 다 불면이에요.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예요. 본인은 모르셨지만. 두 번째, 야뇨가 생겼죠. 세 번째, 졸리고 고위 인지 기능이 좀 떨어졌죠. 아까 실행력 조금 부족하다 느끼셨고요. 그 다음에 혈압,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대사성 질환 있지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병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병력, 그다음에 만성 수면 부족, 그다음에 가족력, 그러니까 심장과 뇌혈관 가족력이 이 증상을 야기하는데 그게 있다고 다이렉트하게 무조건 내려오진 않아요. 중간에 분명히 매개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53세 이 임원분을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건강한 잠의 3대 요건, 수면 시간과 수면 시간대 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활동기를 이용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자고 몇 시 잤는지를 평가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 말씀하신 대로 11시부터 4시 반까지더라고요. 5시간 반 잡니다. 평균 수면 시간 짧고 수면 단계 분석한 걸 봤더니 깊은 잠이 없는 상태였고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이었고 수면 장애 있으므로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검사 방법은 온 몸에다가 센서를 붙입니다. 머리 쪽에 붙이는 것은 주로 뇌파를 붙이고요. 호흡 센서를 붙이고요. 가슴과 배에 벨트도 매고 다리에 전국 붙여서 코에다 센서 끼워서 보면요. 들숨 날숨 이렇게 수면의 곡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숨이 딱 멈춰요. 그걸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고 10초가 넘어가는 것을 한 번의 수면 무호흡이라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로 수면 품질을 봤더니 코도 굉장히 많이 골았고 호흡이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게 총 500번이 넘게 나왔습니다. 무지하게 많죠. 이거를 자는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1시간당 이 무호흡이 몇 번 발생하는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당 84번.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정상은요, 시간당 5 이하예요. 1, 2, 3, 4까지예요. 4까지. 시간당. 근데 5부터 넘어가면 이제 환자죠. 수면호흡장애 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15 이상은 중등도, 30번 이상 발생하면 그것은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84잖아요. 매우 심한 무호흡증 환자.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쁘더라. 그래서 아까 이분의 주요 문제는 불면, 야뇨, 주간졸음, 그러니까 하나도 수면호흡장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야기했던, 매개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수면호흡장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년기 연령대는 수면호흡장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거든요. 생각보다 흔해요. 코골이는 성인의 40, 50%, 남자 50%, 여자 30%. 그중에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 있죠. 그거는 성인 남자 4%, 성인 여자 2%. 남자가 2배 이상 많긴 한데요. 놀라운 건 폐경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남녀 공이 똑같아요. 발생 비율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면호흡장애 왜 치료해야 되느냐. 어지럼증 유발해서도 있지만 숨을 안 쉬면 심장에 엄청 압박이 가해져요. 산소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없던 부정맥도 생기고 있던 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하룻밤에 500번. 그러면 그동안 혈관이 제일 먼저 망가져요. 심장혈관, 뇌혈관. 그래서 그쪽 질환이 확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면호흡장애는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베드 파트너가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요. 피곤함, 졸음으로 와요. 여성은 똑같은 수면호흡장애인데 불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오는 환자 대상으로 정말 이분들의 원인이 뭔지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남성의 무려 50% 이상이 수면호흡장애 때문에 불면이 생겼고 여자는 30% 정도였습니다. 이 중년기의 수면호흡장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기에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예요. 어지럼증으로 오건 두통으로 오건 고혈압으로 오건 간에.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다루었고요. 이 중년기의 수면호흡장애는 모든 질병의 향후 생길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자 매개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으셨으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요? 네,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분의 문제를 다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점진적으로 수면 시간 늘리자고 이 말씀을 드렸죠. 5시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아침에 깨는 거는 일찍 깨는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이 중년기 되면 이건 못 고쳐요. 그냥 앞으로 계속 그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 늘리려면은 앞으로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잠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10시부터 주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스마트워치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요. 수면의 질 떨어뜨리는 호흡장애 제거하기 위해서 술 그만 드시자라고 말씀드리죠. 그만, 술은 그만. 이날은 수면 다운 검사 날은 술도 안 마셨어요. 술 안 먹은 그 84예요. 술 먹으면 더 올라갑니다. 이분이 먹었던 병력이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술은 그 양이 뇌에 차곡차곡 쌓여서 뇌를 망가뜨려요. 특히 호흡 조절 중추를 망가뜨립니다. 금주, 금연, 체중 감량,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 양압기라고 하는 장비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정상으로 만드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이 상기도가 쪼그라들어서 호흡을 안 하는 건데 상기도 쪼그라드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뇌에서 작동을 해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고칠 수도 없고 상기도를 인위적으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그날 밤에 호흡이 없어져서 산소가 떨어지고 뇌가 깨서 잠을 못 자니까 마스크를 써서 압축된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넣어줘서 그대로 호흡을 유지하니까 산소가 안 떨어지니까 뇌가 깨지 않는다. 그래서 숙면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잘 때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쓰니까 환자들이 참 싫어합니다. 이걸 평생 한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생 해야 되는 치료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을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존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양압기를 썼던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80% 정도 생존율이, 근데 안 쓴 그룹은 확 떨어집니다. 왜 사망하겠어요? 심장과 뇌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거죠. 그만큼 양압기는 중요하게 생명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이죠. 주말에 골프 몇 번 가는 거 외에는 없으셔서 걷기부터 시작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요. 이분에게는 그 정도의 운동이라도 시작하려고 해야 한다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래서 10,000보부터 걸으시자.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 중강도 이상의 숨을 헐떡거릴 정도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러면 근력까지 가면은 거의 수면에 도움되는 운동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좋아지죠. 예, 숙면도 하게 되고 어지럼증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하겠습니다. 47세 여성이었고요. 다리가 불편해서 잠들기 어려운 중년 여성입니다. 30대 초반에 아기 낳고 불편함이 심했는데 아기 낳고 괜찮았대요. 그런데 잠시 좋아졌다가 5년 전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뒤척이고 쭈무르고 남편이 밟아주고 이래야 겨우 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면이 생겼고 주 3회 이상 생겼고 자주 깨고 아직 생리를 하는데 생리 기간에 너무도 다리가 아파 질질 끌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가 불편하지만 뇌병이에요. 뇌병. 자려고 누우면 가만히 두면 불편해서 막 움직이게 돼요. 특히 밤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불면을 초래해요. 많아요. 성인 10%까지 얘기하고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장년기 때 호발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주 3회 이상이라면 40대, 50대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력이 있어서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진단이 쉽지는 않아서 이게 알려진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됐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지정맥류하고 걸려요. 하지정맥류는요. 다리 혈관이 이렇게 밸브의 문제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고 이거는 거꾸로 움직이면 아파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가만히 있으면 불편해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 마지막 치료 얘기할게요.
치료가 아니고요. 이건 조절이에요. 평생 가요. 일단 생기면 평생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잘 다스려서 잠을 잘 자게 하는가가 목표인데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카페인, 술, 두 개가 아주 쥐약이에요. 그것만 끊어도 좋아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고 좀 남아있다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할 때는 철분 수치 재서 철분 넣어주면 좋아지는 케이스 되게 많고 그래도 남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약물을 써서 그날 밤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안 먹으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 떨림증도 꽤 이 시기에 많은데요. 하지불안 증후군과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자기 전에 본인이 느끼는 감각 운동 증상이고 다리 떨림증은 자고 있는 동안 나는 모르지만 다리가 움찔움찔,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움직이는 병이에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거진 모르고 수면다운 검사에서 자꾸 깨는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원인 없지만 노화에 의해 생기는 경우 많고요. 철분 결핍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면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약물을 써서 최대한 억제해서 잠을 좀 자게 하는 게 주기적 다리 떨림증의 치료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중년기 수면의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